이란은 완전히 붕괴했습니다. 이들은 2022년 이후 이란 최대 규모 시위 중 일부입니다. 현재 수천 명의 이란인이 거리에서 정부에 맞서 시위 중입니다. 수년간의 방치 끝에 그들은 더 이상 참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국민들은 정부가 문제를 못 해결하면 더는 정부가 필요 없을지 모른다고 결심했습니다. 이것은 생존, 존엄, 자유를 위한 투쟁입니다. 최근 며칠간의 상황을 보면 이란인들은 억압 대신 신념을 위해 목숨을 바칠 준비가 된 듯합니다. 곧 그 이유를 알게 될 것입니다. 이란에서 벌어지는 일은 예상보다 훨씬 크고 충격적이며 국경 밖 세력들과도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란 거리의 모습을 한 번만 봐도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여도 그 아래에서는 무언가가 끓어오르고 있고 시간이 지날수록 반란의 불꽃은 점점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거리로 내몬 좌절감은 12월에 갑자기 생긴 게 아닙니다. 몇 달간 쌓인 좌절감이 조용히 시작돼 이제는 참을 수 없는 분노로 폭발하고 있습니다. 이 일은 2025년 5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트럭 운전사들이 임금 하락과 비용 증가로 먼저 일을 멈췄고 이어 제빵사들도 그랬습니다. 밀가루와 기본적인 재료조차 감당하기 힘들어진 제빵사들이 그 뒤를 이었고 그 다음에는 공장 노동자들이 파업에 나섰습니다. 당시엔 이런 행동들이 작고 분산돼 당국이 무시할 수 있을 것 같았지만 압박은 계속됐습니다. 연금으로는 더 이상 일상생활을 감당할 수 없게 된 은퇴자들도 분노하며 동참했습니다. 이어서 학생들이 나타났고 교사들도 그들 곁에 섰습니다. 소규모 그룹이 공공장소에서 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며 한계를 시험했습니다. 매주가 지날수록 그 한계는 점점 더 넓어졌습니다. 가을이 찾아올 무렵에는 그 불씨가 이미 퍼져 있었습니다. 임금과 물자 부족 시위가 더 크고 통제하기 힘든 움직임으로 성장했습니다. 각 도시에서 군중이 거리를 메우기 시작했습니다. 테헤란, 이스파한, 셔라즈, 마슈아드, 하마단, 카르마샤, 카라지, 말라르드, 케샤마일린, 잔잔, 파라디스, 키르만. 이제 고립된 소요가 아니었습니다. 전국 분위기가 실시간으로 변했고 사람들은 더 이상 목소리를 요구하지 않고 물러서지도 않았습니다. 2026년을 맞이하며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제 불안이 커졌습니다. 테헤란 그랜드 바자르가 이란인들을 위해 문을 닫았기 때문입니다. 이 순간은 중요합니다. 바자르는 단순한 쇼핑장이 아니라 나라 경제의 중심입니다. 바자르 문이 닫히면 모두가 이해할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제 상인들은 어깨를 나란히 하며 그들의 목소리가 좁은 복도를 울리도록 구호를 외치고 있습니다. 과거 거래를 위해 지어진 이곳이 이제 저항의 무대가 되었습니다. 이해하려면 바자르 자체를 알아야 합니다. 이곳은 오랜 세월 나라 분위기를 반영해 왔습니다. 상황이 안정되면 이곳은 활기차고 문제가 있으면 조용해집니다. 이제는 금속 셔터들이 줄지어 내려져 있고 휴대폰 판매상들도 사라졌으며 철물상들도 없어졌고 가전제품 가판대는 어둠 속에 있습니다. 그 침묵은 어떤 시위 구호보다 더 크게 말합니다. 특히 인상적인 건 바로 이 상인들입니다. 이 바자르는 이란 사회에서 오랫동안 가장 보수적인 중심이었습니다. 과거의 위기 상황에서는 다른 이들이 등을 돌릴 때조차도 이 바자르는 종종 정권과 함께했습니다. 가게를 닫는 것은 단순히 수입을 잃는 것이 아니라 드물게 지지를 철회하는 행위입니다. 역사는 바자르 파업이 정치 기반을 흔들기 시작함을 보여줍니다. 이번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적 고통이 깊어 충성심도 사라졌고 바자르 복도는 나라 전체의 경고처럼 울리고 있습니다. 시위는 이제 단순히 물가나 부족 문제가 아닙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랬지만 이제는 시위가 지도부 자체에 대한 공개적인 도전으로 변했습니다. 이제 최고 지도자를 겨냥한 종교 구호들도 거리마다 가득합니다. 분위기가 얼마나 강경해지고 좌절이 저항으로 변했는지 보여줍니다. 구호들은 의심의 여지조차 남기지 않았습니다. 군중들은 함성을 지르고 있습니다. 테헤란, 이스파한, 시라즈 등에서 독재자에게 죽음을 구호가 울려 퍼집니다. 예전엔 속삭이던 말들이 이제 거리에서 공개적으로 외쳐집니다. 빵과 임금에 대한 분노가 이제는 권력의 핵심을 직접 공격하는 양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구호들은 판결처럼 공기를 가르며 닫힌 상점들과 관공서 건물에 메아리칩니다. 각 외침은 단순 항의가 아닌 인내심이 끝났다는 선언입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구제를 애원하지 않고 이제 지배의 종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거리의 분위기가 매우 불안정해서 언제든지 무너질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바리케이드에서 연기와 연료, 녹은 플라스틱 냄새가 퍼집니다. 사이렌이 울리다 수천 명의 함성에 묻혀 사라집니다. 경찰이 교차로에 줄지어 방패와 곤봉을 들고 서 있어 대립과 결전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많은 이들에게 이곳은 시위라기보다 한계에 다다른 순간처럼 느껴집니다. 모두의 마음엔 이제 정말 충분하다는 메시지만 남습니다. 보도는 충돌과 폭력 대치를 전하지만 진실은 엄격한 검열에 가려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는 인도 위를 물들입니다. 빗물과 먼지와 뒤섞여 카메라가 결코 완전히 담아내지 못하는 순간들을 잠깐씩 드러냅니다. 잔혹함에도 시위는 더욱 커집니다. 모든 충돌이 당국 의도와 반대 결과를 내는 듯합니다. 그것은 결의를 더 굳게 하고 운동을 억압할수록 불씨가 커집니다. 사그라들기는커녕 불길은 날이 갈수록 더 넓게, 더 밝게, 그리고 더 통제하기 어렵게 번져갑니다. 이러한 열기는 수도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중앙정부로부터 외면받아온 쿠르드인 거주지에서도 이제는 구호와 북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아셀루의 석유 노동자들이 시추 현장을 떠났고 은퇴자들도 도심 집회에 합류 중입니다. 부모들은 자녀의 손을 잡고 부족과 부패에 반대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습니다. 조부모님들이 오랜 침묵을 깨고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시위는 자유롭게 목욕하거나 식사 준비를 못하고 자녀들의 존엄한 성장을 지켜볼 수 없는 가족들의 고통을 담고 있습니다. 거리들은 이제 단순한 지도선이 아닌 일상 생존의 거울입니다. 이 모든 것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시위는 우발적인 분출이 아니라 수년간의 좌절과 고난, 그리고 방치의 결과입니다. 사람들이 이런 한계에 도달한 이유를 이해하려면 그들을 거리로 내몬 힘들을 살펴봐야 합니다. 수년간 일한 사람들은 곧 상황이 나아질 거라며 스스로를 다독이며 버텼습니다. 물가는 계속 오르고 임금은 하락했으며 생필품은 구하기 어렵거나 너무 비싸 대부분의 가정이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부모들은 자녀를 위해 식사를 거르거나 아꼈습니다. 학생들은 밤늦게까지 공부하며 멀게 느껴지는 미래를 꿈꿨습니다. 노동자들은 생계를 위해 힘든 일자리에 다니며 언젠가 안정이 오길 바랐습니다.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사람들은 조용히 좌절을 안고 살았습니다. 사람들은 살아가는 법이 아니라 버티는 법을 배웠습니다. 사람들은 정부가 나서주길 혹은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망가져가는 것을 고쳐주길 바랐습니다. 그 희망은 반복됐지만 지켜지지 않는 약속 위에 세워진 쉽게 깨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놓아버리는 것이 더 두렵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리알이 붕괴하자 사람들이 지녔던 모든 것이 결국 손에서 빠져나갔습니다. 12월이란 화폐가 미국 달러 대비 1억 5,400만 리알까지 하락해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하룻밤 새 식료품, 의약품, 필수품 가격이 급등했습니다. 이미 힘들었던 상황이 불가능해졌습니다. 40%를 넘는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간단한 물건조차 손에 넣기 어려워졌습니다. 불과 몇 주 만에 간신히 버티던 가족들은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현실과 마주해야만 했습니다. 그 순간이 분명히 보였습니다. 테헤란의 그랜드 바자르에서 상인들은 문을 쾅 닫았고 계산대가 분노에 차 두드려졌으며 수년간 조용했던 좁은 골목길에는 고함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이들은 시위와는 거리가 먼 위기 속에서도 묵묵히 버틴 상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반응이 모든 것을 보여줬습니다. 리알화 폭락은 단순한 경제 충격이 아니었고 많은 이들이 도움을 기대할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화폐 가치가 계속 하락해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저축과 안전, 존엄성도 무너졌습니다. 사람들이 오랫동안 품었던 작은 희망도 결국 무너졌고 그 자리는 혼란이 아닌 명확함이 대신했습니다. 붕괴는 모두가 오래 느꼈지만 더는 참을 수 없던 현실을 드러냈습니다. 이란에서의 삶은 견딜 수 없을 정도가 되었고 기다림은 아무런 성과도 내지 못했으며 신뢰는 바닥났습니다. 사람들이 거리로 나섰을 때 단순히 물가나 환율이 아니라 생존을 위해 싸우고 있었습니다. 수년간 좌절감은 억눌렸지만 이제는 반드시 드러나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모든 것을 리야드의 붕괴 탓으로 돌리고 싶겠지만 그것은 단지 상황이 무너진 순간만 설명할 뿐 왜 이미 무너지고 있었는지는 설명하지 못합니다. 통화 폭락은 반가쇠일 뿐 원인은 아니었습니다. 이란이 이렇게 된 건 수년간 피해가 누적됐지만 복구가 제대로 안 됐기 때문입니다.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경제는 눈에 띄게 약화되어 왔습니다. 잘못된 경영으로 인해 기관들이 텅 비게 되었습니다. 국민을 보호해야 할 기관들이 부패로 공공서비스 예산을 사적으로 유용했습니다. 제재로 무역과 외화 접근이 제한됐습니다. 기업은 원자재 수입에 어려움을 겪었고 가정도 한 달 앞을 내다보기 힘들었습니다. 문제 해결 대신 지도자들은 단기 임시 방편에 의존해 돈을 찍고 빌리며 고통을 미래로 미뤘습니다. 해가 지날수록 균열이 커져 결국 체제가 버티지 못했습니다. 정부의 재정 상황에서 그 붕괴가 분명히 나타납니다. 이란은 몇 년 전부터 큰 예산 적자를 내며 2024-2025년엔 GDP의 약 30%에 달할 전망입니다. 이 일은 하루아침에 생긴 게 아니라 지출이 늘고 수입이 줄어 제재 속에 천천히 쌓인 결과입니다. 정부는 격차를 메우기 위해 차입과 화폐 발행에 의존했고 이로 인해 평범한 이란 국민들이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삶이 조용히 위축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월급으로 살 수 있는 물건이 점점 줄어들었고 집세가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더 커졌습니다. 음식도 신중하게 계산해서 먹어야 했습니다. 저축은 아무 의미가 없게 느껴졌습니다. 어차피 인플레이션이 모두 없애버렸으니까요. 리알화 폭락 전부터 많은 가정이 어려웠고 많은 이들이 상황이 나아지길 바라며 견디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계속 악화됐습니다. 제재는 모든 것을 더 나쁘게 만들었습니다. 유엔과 유럽의 새 스냅백 조치로 사람들이 더 이상 버티기 어려울 때 압박이 심해졌습니다. 이 조치들은 6월 공격 후 트럼프의 최대 압박 캠페인 체계에 추가된 것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대외 무역이 크게 둔화되고 현금 보유고가 고갈됐으며 수입도 정체됐습니다. 이로 인한 고통은 생계비가 급등하면서 시민들에게 그대로 반영되었습니다. 빵값은 2만 리알에서 3만 5천 리알로 오르고 연료도 30% 넘게 상승했습니다. 약이 구하기 어렵거나 비싸서 가족들은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국내의 잘못된 관리가 불씨를 지폈지만 외부의 충격들이 그 느린 불길을 순식간에 대형 산불로 키웠습니다. 평범한 가족들은 자신들 통제 밖의 결정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경제적 압박이 커지면서 사람들은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또 다른 위기와 마주하게 됐습니다. 바로 환경의 붕괴, 특히 물의 문제였습니다. 테헤란은 이제 전문가들이 제로데이라고 부르는 시점에 다가서고 있습니다. 이는 수도꼭지에서 물이 완전히 마를 수 있는 시점이 몇 주 앞으로 다가왔다는 뜻입니다. 인구 1,500만 도시에서 이런 두려움은 모든 것을 바꾸며 이는 단순 추측이 아닙니다. 이란은 6년 연속 가뭄을 겪으면서 나라 전체가 메말라버렸습니다. 한때 수도를 지탱하던 저수지들은 역사상 최저 수준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아미르 카비르 댐은 용량의 8%만 남았고 라티안 댐은 10% 이하입니다. 현실은 이미 가정에 닥쳤고 일부 동네는 몇 시간씩 단수됩니다. 가족들은 저장한 물을 아껴 씁니다. 옷 세탁, 목욕, 요리도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이미 인플레이션에 짓눌린 사람들에게 물까지 끊길 거라는 생각은 스트레스를 공포로 바꿉니다. 제로데이는 비유가 아니라 카운트다운입니다. 이 재앙은 단순히 날씨 때문만이 아닙니다. 수년간의 잘못된 관리로 상황이 악화됐습니다. 장기적인 계획 없이 댐이 건설됐고 대수층은 붕괴될 때까지 고갈됐으며 도시가 메말라가는 동안 물은 수확량이 낮은 농작물에 낭비됐습니다. 이란의 물의 거의 90%가 농업에 사용되지만 그로 인한 수익은 미미합니다. 농부들은 대대로 일궈온 땅을 버리고 도시에서는 배급된 물을 받기 위해 줄을 섭니다. 관계자들은 비가 오지 않으면 테헤란 대피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수도 이전 발상 자체가 이 체계의 붕괴 직전임을 보여줍니다. 물이 사라지며 대기질도 악화되고 있습니다. 값싼 연료와 노후 정유시설, 가뭄이 도시를 숨 막히게 만들었습니다. 2025년 여름 테헤란 기온은 거의 50도에 달해 상상할 수 없는 더위였습니다. 관공서와 은행도 문을 닫았고 도시는 더위에 갇힌 오염으로 뒤덮였습니다. 저수지가 거의 바닥나면서 강한 먼지와 스모그를 막아줄 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건강 문제와 농작물 실패로 식량 안보가 악화됐습니다. 이는 평균적인 이란인에게 숨 쉬는 것조차 점점 힘들어졌다는 의미입니다. 정전도 부담을 가중시킵니다. 동네가 갑자기 어두워지자 가족들은 더위 속에서 냉장고 불이 켜지길 기다리며 앉아 있습니다. 웅궁거림이 멈추면 음식이 상하고 정전 때마다 사람들이 지켜온 작은 안전도 사라집니다. 휘발유 가격 상승으로 줄어든 소득에 더 큰 타격이 있습니다. 출근, 발전기 가동, 가게 운영 등 모든 일이 갑자기 불가능하게 느껴집니다. 전기, 연료, 냉장고 등 일상을 움직이던 것들이 이제는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노후도엔 전력망과 부족한 물 공급으로 전기가 사치처럼 느껴집니다. 더 이상 사람들이 믿고 의지할 수 없습니다. 이미 힘들게 살아가는 가족들에게 이런 문제는 큰 부담이 됩니다. 정전은 더 이상 단순한 불편함이 아닙니다. 이제는 이 시스템이 현대 생활의 기본조차 제공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일깨워주는 것입니다. 상한 음식, 전기 없는 밤, 비싼 연료는 같은 진실을 절실히 느끼게 합니다. 생존은 날이 갈수록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한 가지가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바로 국가가 자신들을 얼마나 신경 쓰지 않는지에 대한 생각입니다. 가족들에게는 물을 아껴 쓰고 유독한 공기를 참으라면서 국가는 군사와 해외 야망에 계속 자금을 투입합니다. 2025년 국방비 지출 이 35% 늘어 약 230억 달러에 이르렀습니다. 미사일 예산이 전액 지원되고 군사 프로젝트도 크게 확대됐습니다. 이 조치들은 식료품 가격이나 저수지 충전, 대기 개선에 효과가 없었습니다. 수십억 달러가 무기, 핵시설, 해외 동맹에 쏟아지는 동안 그 대조는 분명했습니다. 집에서는 가족들이 수도꼭지에서 물이 나올지 아니면 먼지와 공기만 나올지 걱정했습니다. 잠시만 그 점을 생각해 보십시오. 핵 프로그램은 수십 년 동안 진보와 자부심으로 포장되어 팔렸습니다. 하지만 수조 달러가 지난 뒤 많은 이란인에겐 그저 보상 없는 희생의 상징이 됐습니다.
2025년까지 일하는 우라늄을 60가지 농축해 핵 임계점에 도달했습니다. 규모는 엄청났지만 일상은 거의 변함없었습니다. 정의는 싸지 않고 일자리도 안 늘었으며 식료품 값도 여전히 비쌌습니다. 평범한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돈은 항상 밖으로만 흘러나가고 들어오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외국과의 협력이 오히려 부담을 더 심화시켰습니다. 2025년이라는 러시아와 국방, 에너지, 기술을 아우르는 20년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었습니다. 그 협정은 투자와 첨단 시스템을 약속했지만 실제로 이루어진 게 거의 없습니다. 그 협정은 오히려 이란을 더 큰 갈등과 강한 제재로 이끌었습니다. 러시아는 에너지 수출과 방위 협력으로 이익을 얻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사랑하는 땅이 펀치백이 되어 시작하지도 않은 갈등의 대가를 짊어지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 불공정함에 대한 감정은 시간이 지나 분노로 변했고 실패도 계속 쌓였습니다. 경제적 압박, 환경 붕괴, 생존을 무시한 외부 우선순위가 있었습니다. 리알화 폭락은 이미 망가진 현실을 드러냈을 뿐이며 그 여파가 거리로 쏟아졌습니다. 청년 실업률이 심각하며 도심은 20%에 달하고 젊은 여성은 거의 2배입니다. 대학 학위는 기회보다 기다림이 됩니다. 꿈은 이제 떠남을 계획하게 됩니다. 파업이 공장, 학교, 유전, 병원 등으로 확산 중입니다. 교사와 의료진이 파업에 동참하고 광부, 은퇴자, 학생들이 함께 행진합니다. 부모들도 자녀와 시위에 나섭니다. 그래서 한 발 물러서서 보면 이제는 통제 불능의 문제가 아니라 완전한 충돌입니다. 경제적 실패, 환경 붕괴, 그리고 잘못된 우선순위가 모두 동시에 서로 충돌했습니다. 이것은 한 가지 정책을 고치거나 예산 항목 하나를 조정하는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인 한계점에 도달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개혁이나 인내를 바라지 않고 물, 음식, 안정, 존엄성 등 삶의 기본만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더 이상 조용히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이 사라지는 동안 조용히 기다리는 것은 끝났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바꾼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12월 18일 대통령은 마침내 사람들이 수년 동안 이미 느껴왔던 것을 공개적으로 말했습니다. 대통령은 대학생들과 학자들에게 연설하면서 이 위기가 정부의 통제를 벗어났다고 인정했습니다. 그의 말은 직설적이고 체념한 듯 했습니다. 누가 할 수 있으면 해보세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저를 욕하지 마세요. 이것은 약속도 아니었고 계획도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시스템이 한계에 도달했다는 공개적인 고백이었습니다. 수년 동안 지도자들은 경제 안정과 제재 관리, 부족 완화를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이 드러났고 대통령이 일상에서 이를 확인했습니다. 정부는 이를 해결하지 못했고 그 인정은 큰 충격으로 나라 분위기를 순식간에 바꿨습니다. 이 붕괴는 불운이나 일시적 고통이 아닌 최고위층의 실패로 드러났습니다. 대통령이 해결책이 없다고 인정했을 때 분노는 더 깊은 감정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임금, 인플레이션, 텅 빈 진열대를 넘어 생존과 존엄성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가족들은 이미 한계까지 내몰려 있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아무런 도움도 오지 않을 것이라는 말을 공개적으로 듣게 되었습니다. 어떤 통제에 대한 환상도 사라졌고 그와 함께 변화가 체제 내부에서 올 수 있다는 믿음도 사라졌습니다. 며칠 후 버려진 느낌이 더 강해졌습니다. 2025년 12월 29일이란 중앙은행 총재 모하마드 레자 파라진이 돌연사임했습니다. 그는 수년간 무모한 통화정책, 재정 적자 증가, 저축 감소와 중산층을 압박한 인플레이션을 감독해왔습니다. 위기가 결국 폭발했을 때 그는 자리를 떠났습니다. 많은 이란인들에게 이것은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도망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대통령의 고백과 중앙은행 총재의 사임은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책임자들은 피해 복구를 하지 않고 오히려 회피했습니다. 리알화 붕괴, 폐점, 빈 진열대, 마르는 수도꼭지는 모두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이제 다른 사람들이 그 결과를 감당하도록 내버려 두려는 듯 보이는 지도자들이 내린 의도적인 선택의 결과였습니다. 저축이 사라지고 자녀가 굶주리는 가족들에게 파라진의 퇴진은 해결이 아니라 체제 붕괴의 증거였습니다. 나라를 폭풍에 빠뜨린 이들이 물러서고 나머지는 잔해에 남았습니다. 이중적 타격이 이번 시위의 차별성을 설명합니다. 지도부는 실패를 인정하고 곧바로 물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위는 수년간 본 것 중에서 가장 크고 더 시끄럽고 더 격렬한 것입니다. 이제 시위는 개혁 희망이 아니라 누구도 도와주지 않는다는 현실을 깨닫고 더 격렬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점에서 어떤 사람들은 이란에서는 예전에도 시위가 있었잖아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또 다른 시기라 할 수 있지만 이번 순간의 특별함을 간과하는 것입니다. 예전엔 시위가 정치적 구호나 이념에 집중했지만 이번에는 훨씬 더 근본적인 싸움입니다. 이번에는 생존, 존엄성, 그리고 물과 음식, 안전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에 관한 것입니다.
가족들이 목욕, 요리, 빵 구입조차 힘들어질 때 시위는 정치가 아닌 생존 문제로 바뀝니다. 가격 분노에서 시작된 변화 조짐이 이제는 최고 지도자를 공개적으로 겨냥합니다. 국내 사람들이 아무것도 없이 지내는 동안 외국 분쟁에 돈을 쓰는 것을 거부합니다. 경제적 고통이 이제는 전체 체제에 대한 거부로 바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위자들을 침묵시키기가 더 어렵습니다. 사람들은 추상적인 이념을 위해 행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위해 행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규모가 매우 큽니다. 시위는 주요 도시와 여러 소도시까지 전국적으로 확산됐습니다. 새 도시와 마을마다 동력이 커지며 전국적 반란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 집단이 아니라 온 나라가 함께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분노 밑에는 또 다른 힘, 불평등이 있습니다. 돈과 인맥이 있는 사람들은 국내 문제가 심화되자 이미 탈출구를 찾고 있습니다. 부유한 이란인들은 자금을 해외로 옮기고 있습니다. 그들은 두바이, 이스탄불, 런던에서 부동산을 구입하며 이곳들은 깨끗한 물, 전기, 안전을 갖추고 있습니다. 엘리트는 탈출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들은 어렵습니다. 이때 부의 격차를 실감하게 됩니다. 초부유층과 달리 대부분은 떠나거나 안전을 살 수 없고 삶을 해외로 옮길 수도 없습니다. 그들은 남아서 빵을 아껴 먹고 물을 받기 위해 줄을 서며 거리에서 경찰의 곤봉에 맞서야 합니다. 그런 대조는 분열을 심화시키고 불공정을 드러냅니다. 이 시스템은 도망칠 수 있는 사람만 보호하고 나머지는 버립니다. 생존과 존엄성, 공정함이 이 운동의 핵심입니다. 두려움으로 한때 강력했던 정권의 도구가 이제 힘을 잃었습니다. 생존이 걸리면 체포와 폭력도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한 거리가 정리되면 다음날 또 다른 거리가 채워집니다. 두려움 대신 절박함이 커졌고 이는 위협보다 더 강하게 느껴집니다. 국가는 단호히 대응했습니다. 보안군이 최루탄과 곤봉으로 집회를 해산하며 테헤란, 하마단 등 여러 도시에서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일부 반대파는 외진 지역에서 시위대 총격이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자세한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엄격한 정보 통제 속에서 여러 곳에서 체포가 이어지며 긴장감이 더욱 고조되고 있습니다. 당국은 경제적 고통을 인정했지만 소요가 외부 세력에 악용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한 강압과 책임 회피가 뒤섞인 대응은 현장의 불만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정부는 여전히 가격 상한제, 긴급 수입, 일부 지원금, 장관 교체 등 과거 방식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런 조치로 위기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사람포대나 새로운 인물로 붕괴된 정책을 바로잡을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패턴을 너무 자주 봐 신뢰하지 않습니다. 마수드 페제스키안 대통령은 12월 30일 다른 방식을 시도했습니다. 그는 시위대의 정당한 요구를 인정하며 자제를 촉구하고 대표들과 대화를 지시했습니다. 이는 드물고 강경 대응과 달랐습니다. 수년간 약속이 지켜지지 않아 많은 이들은 또 말뿐이라고 했습니다. 이전엔 다리가 될 수도 있었지만 이제는 망설임만 느껴집니다. 단기적으로는 이런 깊은 위기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불길은 수년간 타올랐고 이제 시위 지속 여부는 더 이상 의문이 아닙니다. 이제 진짜 질문은 다음에 무엇이 올지입니다. 솔직히 이란의 미래는 불확실하지만 가능한 길들은 보입니다. 모든 길은 위험하며 현재 사건들로 인해 촉발될 수 있습니다. 어떤 것도 고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모든 결정과 부족, 시위가 서로 영향을 미칩니다. 위기들은 서로 영향을 주며 점점 가속화돼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첫 번째이자 가장 시급한 위험은 사태의 격화입니다. 이것이 바로 들끓는 분노를 전국을 휩쓰는 폭풍으로 바꿀 수 있는 길입니다. 해열화가 다시 급락하면 가정에 적은 저축도 사라질 수 있습니다. 새로운 물 배급 조치가 시행되면 테헤란은 수도꼭지에서 물이 완전히 끊기는 제로데이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석유 부문 파업이 다시 발생하면 경제 전반에 영향이 미치고 물가와 불만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사우스 파르스 유전 파업은 불안이 얼마나 빠르게 전국으로 번질 수 있는지 보여주었습니다. 경제 붕괴, 환경 스트레스, 노동 혼란이 합쳐지면 전국적 봉기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수년간 쌓여온 분노는 이제 곧 폭발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한번 터지면 거의 통제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란 서부 상황이 위험을 더합니다. 쿠르드 공동체와 케르만샤 등은 오랫동안 중앙정부에 깊이 불만을 가져왔습니다. 그곳 군중들은 이미 시위에 참여했고 좌절감도 다른 지역보다 큽니다. 보안군은 테헤란, 이스파한, 시라즈 등에서 시위 관리로 인력이 부족합니다. 수도와 국경 지역에서 동시에 소요가 발생하면 중요한 순간에 자원이 분산될 수 있습니다. 과거 소요 사태 때 기회를 노리던 무장 세력과 기회주의자들이 지금이 기회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지역의 분노가 외부 세력과 결합된다면 이번 위기는 단순한 거리 시위를 넘어 훨씬 더 폭력적이고 통제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그런 종류의 격화는 지역에만 머무르지 않고 국경을 넘어 퍼질 수 있으며 취약한 지역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원치 않았던 이웃 국가들까지 끌어들일 수 있습니다. 분열도 또 다른 가능성입니다.
지역별 시위가 조율 없이 계속될 수 있으며 한 도시에서는 격렬하게 일어나고 다른 도시에서는 사그라들 수 있습니다. 우울, 체포, 피로로 운동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이미 수백 명이 사망했고 수천 명이 구금됐습니다. 피로는 국가가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잘 아는 도구입니다. 두려움이 다시 찾아오거나 공동체가 고립감을 느끼게 된다면 운동의 동력이 끊길 수 있습니다. 분노는 남아있겠지만 당열이 없다면 진정한 변화를 요구할 수 있는 힘으로 이어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불꽃이 잠깐 번쩍였다가 사라져 연기와 실망만 남게 될 것입니다. 정책 수정은 다른 방법도 있지만 역사는 거리의 압력 없이는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정부는 고통 완화를 위해 투명성 강화, 표적 보조금, 인프라 개선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해외와 군사 지출을 줄이면 식량, 의약품, 식수에 수십억 달러를 투입할 수 있습니다. 국방비는 2025년에 35% 증가해 230억 달러에 이르렀습니다. 그 돈은 가계 안정을 돕고 도시의 절박함 일부를 막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도자들은 강요 없이는 좀처럼 행동하지 않고 시민들은 압력이 없어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정책 약속은 종이 위에 말로만 남아있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닿지 못하는 공허한 제스처에 불과합니다. 외부 충격은 가장 위험한 길을 제시합니다. 지역 분쟁은 이란 국경 너머까지 국내의 모든 약점을 증폭시킬 수 있습니다. 이 불안은 워싱턴과 텔아비브의 날카로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기회가 생긴 이후로 말이죠. 트럼프 대통령은 네타냐후 총리와 중동 비전 조율을 위해 회담했습니다. 하지만 이란 문제에서는 이해관계가 같습니다. 공개 발언에서 트럼프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새로운 공격을 위협했고 테헤란이 이스라엘을 위해 지나치게 나서면 그들을 완전히 박살내겠다고 맹세했습니다. 시위와 경제 붕괴는 미국의 오랜 적수를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란이 약할 때 압박할 기회를 줍니다. 러시아와 중국은 반대 방향으로 가면서 테헤란과 에너지 무기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 등 걸프 국가는 불안정성을 우려하면서도 이란의 영향력 약화 기회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국내 위기는 더 이상 식량 배급이나 물 부족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위기는 외부 세력의 영향력 시험장이 되었고 각국은 이란이 얼마나 더 버틸지 계산하고 있습니다. 기후 극한 현상으로 상황이 더 악화되고 장기 가뭄은 주요 도시의 물 배급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좌절감이 공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테헤란 저수지는 이미 위험 수준이며 건기가 한 번 더 오면 수백만 명이 생존 위기에 놓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제재나 갈등이 겹치면 작은 충격도 큰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취약하고 한계에 몰려 지속적으로 압박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불안정한 나라에서는 외부에서의 작은 자극조차 훨씬 더 큰 내부 위기를 촉발할 수 있습니다. 어떤 길이든 신호는 분명합니다. 시민, 정부, 역사 모두 지켜보고 있습니다. 모든 부족, 모든 시위, 모든 정책 선택은 이전에 있었던 일들 위에 쌓여갑니다. 그것들은 앞으로 다가올 일들을 형성하며 종종 아무도 완전히 예측할 수 없는 방식으로 전개됩니다. 오늘날 이란은 서로 충돌하고 강화되는 위기의 소용돌이에 갇혀 있습니다. 경제는 부패와 잘못된 관리로 무너졌고 가뭄과 오염된 공기로 환경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군사비로 수십억 달러가 소모되고 가족들은 빵과 물을 절약해야 하며 해외 개입은 구호보다 고립을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실패들이 사람들이 일상에서 느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체제는 망가졌습니다. 국민에게 식량과 깨끗한 물을 제공하지 못하고 가족도 인플레이션과 폭력에서 지키지 못합니다. 이것이 시위가 정치 이념을 넘어 확산된 이유입니다. 이제 시위는 생존과 존엄성 그리고 선택권을 빼앗긴 삶을 다시 되찾기 위한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와 노동자는 교사와 파업하며 은퇴자는 학생과 함께 걷고 있습니다. 이 운동의 인간적인 면이 뚜렷합니다. 이 운동은 정부가 국민의 기본적 필요도 충족하지 못할 때 얼마나 오래 지속될 수 있는지 묻고 있습니다.